공실클럽의 여러 회원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서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염이 돼서 집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1년하고도 1년 6개월 동안 지금 우리도 강의를 못했죠. 만나지를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모이는 일이 통제도 되려니와 또 우리들 스스로도 그걸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 금년 말 지나면 코로나 이게 진정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공실회 김상은 회장께서도 내년부터 그러면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부터 강의를 다시 하고 그때 와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도소득이라는 개념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하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 양도라는 개념, 두 번째는 소득이라는 개념, 세 번째는 세금이라는 개념. 이 세 개를 합친 것이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양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여기다 매기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토지, 건물 등의 자산에 양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소득이 발생해야 된다. 자산을 양도했더라도 소득이 안 생기면 이건 세금 안 내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샀는데 팔 때는 1억도 못 받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손해가 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날 때만 여기다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양도세금을 계산하는데 세 단계, 네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되니까, 맨 첫째 단계는 뭘 하냐면, 그러면 양도를 해서 차익이 얼마나 났느냐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익을 어떻게 계산해요?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살 때 얼마에 샀느냐, 그게 지금 양도 차익이란 말이에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차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차익에서 법률상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원천을 따진다면 우리 경제가 한국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플레만 되어 왔거든요. 계속 가격이 오르기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 되어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은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그러면 그냥 보유 공제라고 하지 왜 장기라고 했느냐. 2년 못 되는 것은 아예 공제를 안 해줘요. 단기는. 그러니까 단기는 공제 안 해주고 장기 3년이 되는 것부터 이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답이 뭡니까? 양도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익과 소득은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소득에서 양도소득 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아까 그것은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이 양도소득 공제는 기본 공제입니다. 누구든지 일정액을 공제를 해줘라. 그러면 이 양도소득 공제까지 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표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액을 계산하는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양도 소득을 계산하고,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세금이 얼마냐 이거니까 네 번째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아주 기본 개념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하면은 제일 이제 개념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하고 양도차익 개념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이 헷갈리고 그래요.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은 자기가 판 가격 양도가액하고 양도소득하고 헷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가령 5억에 팔았다 그러면 5억이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판 가격은 어디까지나 양도가격이고 여기서 취득가격이나 비용을 뺀 나머지가 양도소득이다. 이 개념 혼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을 조금씩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산, 건물 등의 자산을 파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말할 것도 없이 자산 중에 제일 비싼 게 뭡니까? 토지죠. 토지를 팔아도 과세한다. 그 다음에 건물을 팔아도 과세한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건물이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같이 있죠. 보통은 그리고 합쳐서 오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다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나 건물은 아니지만은 이 토지나 건물, 이른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하고 관련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권리금. 흔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딱지라고 그랬습니다. 딱지. 딱지도 사고 팔고 했죠. 이 딱지, 권리금. 또는 지상권, 전세권. 이건 설명을 오래 안 하겠습니다. 여기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것만을 얘기합니다. 등기 안 된 것은 지상을 이용해도 그 지상권이 아니고 전세도 우리가 흔히 전세 들어갔다 오는 게 전세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등기된 권리만을 얘기합니다. 요새 또 새로 생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전에는 이 딱지 사면 그것이 입주할 권리로 봤는데 이걸 구분했어요. 딱지는 딱지대로 사서 그냥 딱지대로 파는 게 권리금이고 입주권은 현실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 건물만 지면 그 건물로 내가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근데 여기서는 주식에 관한 것은 강의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이제 기타. 다섯 번째 또 있는데 뭐냐면 회원권, 영업권 이런 것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 좋은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 사잖아요. 골프 회원권 비싸지 않습니까? 뭐든 비싼 건 몇 억씩 하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회원권이 재산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과세하고 영업권도 과세한다. 근데 이 영업권 요새 소득세에서도 증여세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은 자기가 영업권을 상다가 파는 걸만 얘기합니다. 그 자기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다행히 잘 돼서 꽤 이걸 영업권을 많이 받고 팔한다. 권리금을 꽤 많이 받고 판다. 그런 것은 과세 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론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거 다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해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첫째 있고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남에게 넘겨야 그것이 움직여야 넘어가야만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도라고 부른다. 세법에서는 양도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데서는 또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남의 손에 넘겨주면 세금 내라. 근데 여기서는 양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양도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합니까? 대표적인 사례는 매매죠. 매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게 매매가 말할 것도 없이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환. 교환은 돈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물건하고 받는 게 이게 교환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착오가 생겨요. 가령 내 토지가 지금 5억짜리가 있는데
당신 토지 5억짜리 비슷한 게 있으니까 서로 바꾸면 어떠냐. 이용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생각은 내 것도 5억짜리 저 사람도 5억짜리고 바꾸는데 무슨 양도 소득이 생겼느냐 안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소득이 생긴 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가액에서 맨 처음에 내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서로 내가 넘겨준 이거 내가 팔기는 얼마에 파는데 교환은 얼마에 하는데 내가 얼마에 산 거다. 그러면 여기도 양도소득이 생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5억으로 치고 넘겨주는데 이거 살 때는 내가 3억에 샀다. 그러면 여기도 양도. 그래서 양쪽에 다 양도소득이 생기는 게 이 교환입니다. 그래서 흔히 교환이니까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건 양도소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물 출자도 양도로 본다. 현물 출자는 뭐냐면 내가 땅을 넘겨주고 건물을 넘겨주고 받는 게 대가로 받는 게 뭐냐? 주식으로 받는. 이것은 대개 회사 설립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그 회사에다 넘겨주고 그러면 내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뭘 하냐? 그 주식을 준단 말이야 나한테. 이것도 양도다. 근데 이제 드물기는 없니다만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는데 그동안에 해석을 이렇게 해와서 지금도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그런 건 많이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뭐 사업을 하나 하자. 그 대신 너는 그러면 토지를 대라. 나는 뭘 댈게.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제공한 사람, 건물을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동사업체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가끔 되는데 문제가 되면 커요. 근데 이제 제2론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늘 그럽니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민법상 이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조합을 형성하는 거거든. 그랬다 조합이 해체되면 다시 자기 거 찾아가는단 말이죠. 근데 무슨 양도로 보느냐. 그런데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네 가지는 이런 경우는 다 이거 양도로 본다. 다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양도로 안 보는 것도 있다. 양도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양도로 안 보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재산 분할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 법률이 없었어요. 이런 거. 근데 민법에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재산을 둘이 나눠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물을 나누는 경우. 처음부터 나오고 둘이 공동 소유였다. 근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쪼개자. 근데 꼭 반반은 아닙니다. 가령 갑이란 사람은 3이고 을이란 사람이 2다. 그러면 이제 둘이 그렇게 아니고 갈라서자. 이렇게 쪼갠단 말이죠. 그러면 3대2로 쪼개간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양도냐? 등기상으로는 옮겨지죠. 그러나 이것은 양도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등기는 내 것을 찾아서 옮겨가지만은 내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등기라고 하는 형식만 달라지는 거지 내 것을 내가 가져오는데 무슨 양도냐. 그래서 이게 양도로 안 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것도 공무원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 법률을 모르고 온 사람, 법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등기상 옮겨갔지 않느냐 5분의 3을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 문제되는 것들이 부부간에 이혼하고 이 재산 분할을 많이 합니다. 이혼하고. 그러면 이것도 양도로 보느냐? 근데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 남편은 소유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가령 반을 배우자에게 떼어줬다. 가령 10%를 떼어줬다. 이게 재산 분할이거든요. 이것도 과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은
본래 남편 걸 내가 가져오는데 왜 양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남편 이름으로만 돼 있었지 실질적인 것은 내 지분이 일종의 거기 들어 있었다. 남편 이름 속에. 이것도 내가 내 것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세 안 한다. 이혼 분할. 근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같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야 됩니다. 이게 판결 문제로 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것은 양도로 보고 세금 내라, 어떤 것은 양도로 안 봐도 좋다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양도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양도 시기. 이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도 시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양도를 하는데 세금은 언제 기준에서 내느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그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날 기준에서 세금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양도로 보는 시기는 언제야.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다. 그러니까 계약상 잔금을 언제 주느냐. 그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과거에 계약서에는 3월 말에 잔금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3월 말에 잔금을 안 줬어요. 집행을 안 했어요. 약속은 3월 말인데 3월 말에 안 줬어요. 가령 4월 말에 줬어요. 그러면 어느 때가 양도시기냐? 여기 글자대로 잔금을 약정한 날이 아니고 청산한 날이니까 실제로 잔금을 다 준 날입니다. 요 날 기준에서 세금을 매긴다. 근데 잔금 청산일이 어떤 때는 불확실한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뭐 계약서가 없어졌다든지 약속을 희미하게 했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기를 접수한 날로 합니다. 등기. 또 하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잔금 기일은 아직 남았는데 등기를 먼저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이런 경우는 보니까 사간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들은 등기를 좀 먼저 넘겨줄 수 없느냐. 잔금 주기 전에. 이럴 때는 아직 잔금 지급이 안 됐더라도 지금 등기한 날, 이날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만일에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놓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등기는 벌써 넘겨봤는데 잔금 청산 안 했다고 과세를 안 해버리면 잘못하면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맨 처음에 계산하는 게 뭘 계산해야 된다고 설명했냐면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일반 물건 같으면 이런 경우에 차익이란 말을 뭔 말로 많이 씁니까? 영어로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마진. 마진이 얼마 생겼느냐. 이 차익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여기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차익이죠. 이건 뭐 상식으로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기타 경비도 빼준다. 기타 경비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중개수수료 같은 거. 이런 기타 경비도 빼줘요. 그것이 차익이다. 차익.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다 그랬는데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양도가액은 지금 팔았으니까 대개 양도가액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취득가액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고 또 찾아보니까 계약서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에 취득가액을 얼마를 빼줄 거냐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원칙으로는 실제로 얼마 주고 샀느냐, 실제로 판 가격에서 실제로 산 가격을 뺀 그 나머지가 양도 차익이다. 이게 이제 대원칙인데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양도가액을 모른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 팔았으니까. 근데 옛날 거 뭐 10년, 20년, 30년 전에 사는 거 심지어는 부모한테 뭐 넘겨받은 거
이런 것은 취득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도 기억 못하는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85년 1월 1일을 기준했어요. 85년 이후로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85년도 이전에 84년 말까지 내가 산 거다. 그래서 85년이면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95년, 2005년, 2015년, 35년쯤 지났네요, 벌써.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모른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모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추산을 해봐라. 추산을 한번 해봐라. 근데 추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는 환가라고 그랬습니다. 환가. 가격을 환산한다고 말이죠. 그럼 무슨 가격을 환산합니까? 지금 현재 양도 가격은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양도 가격을 가지고 그러면 취득할 때는 이게 얼마쯤 되겠다. 이걸 추산해서 환산해서 그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빼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옛날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빼주나 마나 한 취득가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 차익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취득가액 모른다고 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때로는 그랬습니다. 이 세금을 계산하니까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러면 취득가액은 모른다고 해라.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환산 방법. 환산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양도가액에다 지금 내가 판 가격에다가 곱하기 내가 현재의 기준시가는 얼마인데 살 때의 기준시가는 얼마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현재 10억인데 양도가액이 10억에 팔았는데 살 때 내가 1억에 산 거다. 아니 그런데 현재 그 양도가액 10억인데 기준시가는 그러면 얼마냐 현재. 그래가지고 살 때 기준시가를 또 압니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양도가액과 살 때 가액의 비율이 나오니까 그 비율을 지금 양도가액이다 곱하면 그것이 옛날 취득가액이다. 이걸 단순 공식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양도한 실질가액 거기다가 곱하기 분모를 하고 분모 표시를 하고 분모에는 지금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 현재 기준시가 그 분자에는 내가 살 때의 기준시가 그러니까 현재 양도가액 곱하기 현재의 기준시가분의 살 때의 기준시가 이 분수를 곱하면 그것이 내가 살 때의 실질 가액이다 이렇게 봐준다 그래요. 법률에서 의지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득이 돼요. 대부분 득이 돼요. 실제로 내가 얼마 샀다고 하는 것을 내미는 것보다 내밀지 않고 내가 모른다 해서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이득이 돼요. 대부분. 그 확률로 봐서 대부분 이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들통이 나는 수가 가끔 있어요. 나 계약서도 없다. 나 그때 얼마 샀는지 모른다.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환산가액으로 해서 과세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니 당신 살 때 얼마 가격 샀다는 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원칙의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나겠는데 나타나 버렸어요. 취득가격이.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나타난 가격으로 과세를 다시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85년 1월 1일 이전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나 그때 얼마에 샀는지 모른다 해가지고는 봉변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그래서 저도 그건 잘 모릅니다. 그저 공무원한테 내가 이렇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 과세관청에 무슨 정보가 있으니까 나타난 거 아니냐. 그 정보가 대체 언제까지 정보가 다 들어있느냐 물어봤더니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마 99년도 것부터는 아마 정보가 국세청에 있을 거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9년 이후에는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옛날 걸 모른다 해가지고 계산해봤자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점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현재 우리가 쓰는 공시지가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면 90년에 생겼어요. 1990년에. 그러면 1990년 이전에는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게 없었는데 뭐냐? 그때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계산을 하면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근데 공시지가가 생기기 전에는 공시지가가 없었다. 시가 표준액뿐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계산하느냐? 그 계산 공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칠판이 없고 여러분한테 교재가 없어서 이 공식을 써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옛날 거 가령 제 맞다고 생각하면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99년 이전 것은 국세청에 뭐 정보가 없다더라. 안 들어있다더라. 그러면 그 이전 거니까 나는 계약서도 어디 가고 없다. 얼마에 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이 부득이 아까 얘기한 환가 방법, 환산가액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상당히 유리한 때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아셨다가 여러분이 본인에게 뭐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전문가한테, 세무사한테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환산해가지고 옛날 걸 실지 거래가액에 환산해가지고 그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빼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번 해봐달라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